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숨겨왔던 10월 추천작 모두 일치월장이들에게 줄게. 오늘은 19년 만에 컴백한 명작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들고 왔습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이 50%가 넘고 평균 36.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삼순이 열풍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웨이브에서 고화질 8부작으로 주인공들의 핵심 서사를 몰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내돈내산으로 드라마를 정주행해봤는데요. 줄거리를 톱파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파티시에인 삼수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규환에게 차이고 이를 목격한 프렌치 레스토랑 보나베티 사장 진원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진원은 유명 호텔 사장인 어머니의 귀찮은 맞선 강요를 피하기 위해 삼순이에게 계약 연애를 제안하는데요. 삼순 역시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해 5천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시절답게 계약 내용은 이런데 연애 계약서 1. 현진원과 김삼수는 자발적인 합의하에 연애하는 척을 한다. 2. 쓸데없는 스킨십을 하지 않는다. 단, 연애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한다. 3. 연애하는 척은 하되 연애는 하지 않는다. 절대로. 4.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다. 딴 남자에게 눈길을 줘서도 맞선도 안 된다. 위의 조약을 어기면 계약은 파기된다. 그 책임이 김삼순에게 있을 시 5천만 원 상환. 현진원에게 있을 시 5천만 원 탕감. 이 무슨 만화책 같은 계약 조항인지. 근데 이런 계약 연애가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드라마에 많이 사용된다는 먹히고 점이 있다는 것이. 예. 지금도요? 지금도 이런 계약 연애물 많죠. 웹소설에 있나? 아무튼 가장 억지스러운 조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다 억지스럽긴 한데 저는 2번과 3번이 세트로 있다는 사실이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조항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요. 아 맞아요. 그 그러니까. 시절 구시 아니 연애를 안 하면 양다리를 걸쳐도 된다, 터치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나요 보통?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계약 연애여도 연애는 연애니까 약간 이런 주변에 눈을 의식한 건가? 그쵸. 이제 아무래도 맞아요.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그쵸, 많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 진원이 어머니 쪽 부하들이 음. 계속 그 내리 사람? 직원들 직원. 네. 그 시절답게 노이의 장면들이 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온 노이의 장면 월드컵. 빠밤. 자, 제가 첫 번째부터 후보를 쫙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잘렸다고 자기가 만든 케이크 얼굴에 집어 던지는 삼순이, 예비 장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강아지 선물하는 진원, 이규환 호텔방에 문 앞에 무기 들고 찾아갔다가 넘어져 오는 삼순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었다면서 베스트 한라산 등반가인 현진원, 자꾸 삼순이 길가에 냅다 버리는 인성 쓰레기 현진원, 자꾸 자기가 살찌고 늙었다면서 맨날 많이 먹는 삼순이. 아니 마지막 거는 노이에세요? 아 그것은 아닌데 이 진언니와 삼순이의 밸런스를 좀 양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너무 극강의 벨붕이잖아요. 현진원 비율이 지금 99고요. 마지막에 모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그래요 저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해가 안 가셨던 거죠. 내가 맞아요. 내가 너무 슬퍼버리네. 투입해버렸네요. 네, 맞아요. 투영했어요. 그게 정확해요. 이거 쓰면서도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프니까 마지막 네. 뺄게요. 오케이 우리 모두 삼순이니까 음. 마지막 삼순이는 빼주고요. 좋아요. 길가에 냅다 버리는 현진원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아지 들고 장모 보러 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아니 짐을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데 강아지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삼순이도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살이 없다고. 왜 줬을까요? 그니까 살짝 귀여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왕자님이 이웃나라에 이제 공주님 보러 갈 때 알리바바 알라딘이 뒤에 막 재물 막 코끼리 아. 50마리 막 공작새 40마리 해가지고 가잖아요. 코끼리는 안 되니까. 코끼리는 못 키우니까
강아지를. 근데 진짜 그 코끼리가 키우는데 겁나 많이 든대요. 아 진짜요? 네, 힘들었대요. 일단 코끼리를 키우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먹고 그 굉장한 선물이. 아이고야. 아무튼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었다면서 맨날 한라산 등반하는 현진원. 정말 노이에. 플러스 그 진원이가 희진이 잡으러 갈 때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요. 이게 어디를 사고를 당한 다리인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제 다리보다 3배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는다. 노이의 베스트 드립니다. 저는 하나같이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긴 한데 저도 강아지인 것 같아요. 제일 어울척이 없었던 거는 강아지고 아니 저는 사실 그걸로 할래요. 저 마지막 화에 그 삼순이가 혼자 한라산 가잖아요. 난 이제 뭐라 그러지? 삼순이 아니고 김희진이다 막 이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 비 개 많이 오는데. 맞아요. 근데 갑자기 누구 맘대로 이러면서 나타나요. 현진 언니. 아니 저 같은 맥락에서 이거 말고 하나 있어요. 그 삼순이 맞선남 있잖아요. 왜 하필 그 사람 만날 때만 그렇게 찾아오는 건지. 맞아. 그 정도면 그 사람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그 남자도 진짜 착하고 대단하게 괜찮더라고요. 받아.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PTSD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잘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찾아와요. 맞아요. 항상 맞아. 네가 오라고 맨날 불러대면서 맞아. 그때만 거의 찾아가요. 그 지은탁 촛불 마냥으로 그 남자를 만나면 그냥 그 남자만 만났다 하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한라산에 등장한 현진원이 얼굴이 되게 클로즈업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심지어 막 비 다 맞고 막 근데 갑자기 클로즈업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너무 어이없었던 게 일단 1번 이 다리로 어떻게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왔으며 심지어 미리 왔어. 2번 분명히 삼순이가 먼저 출발했는데 네, 나중에 맞아. 왔으면서 어떻게 먼저 도착해 있었나. 그러니까요. 참선이 또 뭐 가다가 맛있는 거 먹었나? 우와. 번데기도 먹고. 네. 그리고 3번 도대체 얘는 재벌 2세라 3세라 그런지 회사 일은 그냥 나 몰라라 한 채 맨날 그냥 지 가고 싶으면 한라산 맞아요. 가고 어디 가고 맞아요. 직원들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아무튼 그 굉장히 억지스러운 남자 주인공 등장 전개에 저는 턱을 놓고 말았습니다. 너 턱을 빼고 봤다?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뇌를 빼고 말하는 거고요. 턱을 뺐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팠어요. 다시 넣었어요. 새우깡 이렇게 입에 물어가지고. 아니, 약간 그 뭔가 막장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노래와 함께 나와야 될 것 같은 클로즈업이었죠. 따라따라. 약간 찾았다 내 사랑. 그때 조금 원래 진원이보다 살짝 멋있어 보였어. 어글리해 보였다. 못생겨 보였군요. 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진원이에게는 원래 연인 희진이 있었고 몇 년 전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형과 형수가 죽고 자신은 다리를 다치게 된 시점에 희진은 떠났습니다. 진원은 돌아온 희진을 처음엔 밀어내지만 사실 희진이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65%였으며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희진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때 삼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현진에게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게 되는데요. 진원은 희진이랑 다시 시작하지만 여전히 삼순이를 보며 웃고 심지어 삼순이에게 형과의 추억이 있는 특별한 장소인 한라산에 가자고 합니다. 이런 진원이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개 어장이죠. 그냥 말이 안 돼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저 보면서 5조억 번 말로 내뱉었어요. 진원 이 새끼 뭐지? 왜 이렇게 말하지? 계속 저도 궁금해서 이 장면이 물음표 그 자체.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있은 다음에 이 둘이 로비에서 마주치잖아요. 이제 희진이랑 맞아요. 다니엘님이랑. 맞아요. 그러고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잖아요. 택시로. 맞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까지는
그래 너 좀 더 굴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남주로서 응당 이제 후회 그쵸 그쵸. 후회 롤이 있잖아요. 얼마나 후회를 세게 하려고. 너 그냥 다 업보야 나중에 얼마나 구르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충분히 구르지 못하는 모습에 그쵸. 거의 안 굴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죽까지 연락은 또 왜 이렇게 안 봐?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삼순이 혼자 죽 만들잖아요. 아 속상해. 맞아. 그래서 좀 그것까지 다 합쳐져서 음. 별로다. 제 생각에도 어장. 아직 나는 갖고 싶지 않은데 남은 절대 주기 싫은 완벽한 어장 심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한 번에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 사랑이 옮겨간 건지. 와우. 중에 고르자면요? 네. 전 궤변.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데 있다? 일단 있다? 예, 수위가 다르다. 아, 그 사랑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음. 퍼스트 사랑을 다들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저도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뿐. 그쵸. 그러지 않으려고 연애라는 걸 그쵸? 하고 결혼을 하고. 저는 뭔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한 사람밖에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을 핀다면 그건 이제 그 전에 사람한테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지고 정이 남아있고 애정이 있고 좋아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은 이미 옮겨간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원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옮겨갔는지 다시 불이 붙은 건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어물쩡 하는 거 아닌가? 둘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도 생각했던 거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누가 누굴 좋아한다라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고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원이는 그게 아니라 그 혼자서 생각해야 되는 시간을 그 감정 상태를 굳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말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혼란스러움이 내비쳐졌는데 그것 자체가 삼순이에 대한 배려가 인간적인 배려조차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죠. 진원이의 어떤 진원이가 가장 최악의 진원인가? 빠밤. 첫 번째는요. 방금처럼 희진과 재회를 했으면서도 한라산에 같이 가자고 하는 진원. 뭐만 하면 다 때려 부시는 진원. 먼저 불러내놓고 자꾸 버리는 진원. 맞선 때마다 퇴출해놓는 진원. 그리고 누나라고도 불러요. 말끝마다 5천만 원 진원. 맨날 지 마음 숨기다가 남자 화장실에 끌고 가서 고백하는 진원. 누구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양다리 진원. 자,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남자 주인공에서 최악의 월드컵이 나왔어요. 보통은 서브나 이제 그렇죠. 악역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역이잖아요. 이 진원이가 주인공이요? 악역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아이고. 어쩜 다시 읽는데도 어떻게 거리타선 없이 모두 최악이어가지고 최악을 못 고르겠네요. 그냥 악하네.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최악의 남자 주인공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거.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그러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이 맞선 때마다 퇴짜는 누나라고 부르는 진헌 진짜 최악인데 진짜. 평소에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연하남 코스프레. 맞아. 심지어 잘 되고 있어 삼순이는. 그러니까요. 항상 너무 별로였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맞죠. 진짜 한 3번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영화관에서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삼순이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 남성분까지. 이제 PTSD 오겠어요. 저는 뭐만 하면 때려 부수는 진원. 그거는 이거 왜냐면은 맞아요.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이 드라마를 당연히 처음 봐요. 이제 2024 버전으로 처음 보는데
진짜 제가 보고 감상평 남겨드렸거든요. 네이모님한테 와 진짜 옛날 드라마라고 맞아요, 감상평을 맞아요. 남겨드렸어요. 바쁘셔. 깜짝 놀랐어요. 지금 21세기 지금에 나오면은 아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감독님이 근데 이거 2024로 만들면서 진원이가 지금 시기와 맞지 않아서 최대한 분량을 줄여서 그런 장면은 빼고 만든 거래요. 그럼 더 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더 5조 번 때려 부신 거죠. 제일 짜증나는 때려 부순 장면은 그 사무실에서 그쵸, 맞아요. 액자쾅 맞아요. 그러고 액자 부서지고 아, 벽치기를 액자 때려 부수기로 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폭력적인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바로 거르기인데 그 이영지 차지풀에 나온 최영원 씨가 폭력적인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폭력적인 진원이 제일 싫지만서도 제가 이미 마음이 커져버린 삼순이의 입장에서 최악을 고르라면 저는 저를 버리고 가는 진원이가 제일 미울 것 같아요. 제일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가 정말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최악인데 진원이가 남주로 당시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말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뭔가 이런 폭력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남자 주인공에 대한 자각이 크게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시대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현빈 씨의 그 아하. 인기와 지위, 현빈 씨의 외모, 굉장히 잘생기고 핸섬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당시가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뭐 풀하우스 아닌데 말투가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까칠한 미식가가 평가하는 느낌? 미슐랭? 그렇잖아요. 아무튼 네, 이제 네, 풀이나 풀하우스 풀하우스나 맞죠. 궁이나 이제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이제 커피 프린스 약간 요런 약간 귀여운 뽀짝 남자 주인공이 신분이 좀 높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거기에 약간 왈가닥 이런 맞네요. 걸로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자꾸 썸머님 말고 썸머님 어머니가 왔다 가셔서 평가를 하는 듯한 느낌.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았다는 말씀, 네네. 분석적이었다는 말씀을 올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요? 저는 그때 사람들도 이 정도는 이제 아무리 시대상이 지금보다 달랐다고 해도 이 정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원이를 욕하는 맛으로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드라마 중에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못 끊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요. 그쵸. 아내의 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막장 드라마 사람들 욕하면서 보듯이 이 드라마는 로맨스 드라마지만 진원이 얼굴을 보면 이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빈의 얼굴 인기 완전 그 현빈 씨 아니었으면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매력?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당시 시대에서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근데 이런 철없는 남자 주인공이 인기가 많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금수저의 철부지인. 근데 얘는 철부지를 넘어서 좀 나쁜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쪽? 예를 들어 고준표 생각해봐요. 아 비슷한 시기 아니면은 그 공유 커플의 공유도 커플 공은 뭔가 부자의 선녀죠. 좀 철 없고 좀 좀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애 같은 면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에서만큼은 되게 순수하게 되게 진심으로 여자를 대하는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 사랑도 그렇게 막 근데 얘는 여자한테 그렇게 막 잘해주지도 않고 맞아요. 심지어 정려원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삼순이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영악해요. 그래서 영악 기분이 보이. 나빴나 보다. 영악한 것 같아요.
약간 순수하고 철없는 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알겠는데 이 영악보이가 왜 인기가 많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빈의 외모를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막 박수치는 만큼을 제가 못 느끼거든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멋있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길라임 씨 할 때가 더 멋있었던 것 맞아요. 같지? 나이 들면서 멋있어진 타입인가 보다. 근데 이걸로 확실히 현빈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귀엽고 풋풋한 얼굴에는 그 드라마 속 얼굴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이 좀 더 잘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결국 진원은 희진과 헤어지고 자신을 웃게 만들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삼순과의 사랑을 인정하며 둘은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는 먼 미래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이 아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둘의 모습만 보여준 채 끝이 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도 사랑 안 해본 것처럼 나 김삼순을 더 사랑하겠다. 라는 멘트와 함께 굉장히 열려있는 결말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의미가 인물별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이란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일도 하게 만드는 거. 희진, 지금은 빛나도 나중엔 다 똑같아져. 사랑이 추억이 되고 추억은 힘이 없는 거야. 진원, 나를 계속 웃게 만드는 거. 나름 삼순이랑 희진이랑 진원이가 다 사랑에 있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의와 가장 와닿는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와닿는 사람은 누구시죠? 왜냐면 일단 희진이는 저는 추억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억이 힘이 없다는 말은 패스하고요. 희진 아웃. 희진 아웃. 아웃. 삼순이가 한 사랑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것도 공감이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추상적인 그치 사랑을 하면 바보 같아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뭐가 바보 같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 느낌?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있는데 그래요.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왜냐면 왜 웃었냐면 그런 게 아니라 삼순이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었어요. 그래서요? 왜 삼순인데요? 왜 웃었어요? 아니 이 말이 제일 맞았는데요. 바보 같은 거라고? 일단 희진이는 제 사랑관? 연애관과 정반대예요. 진짜요? 네. 근데 그러잖아요. 막 설렘은 초반에는 있어도 막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진다 이러는데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희진이가 그 초반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알아요. 생각보다 그런 짭 과학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기라던가 그런 게 맞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그걸 오케이 하고 억셉트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설레야지 사랑이지 안 그러면은 그 우정으로 살면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혜진이는 저랑 정반대고요. 진원이는 나를 계속 웃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어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 때문에 맨날 웃으시잖아요. 사랑하죠. 네. 하하. 네, 이어 듣겠습니다. 사랑한 그래서 약간 그 바보 같은 짓,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일도 하게 만드는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바보 같은?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선택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 맞죠.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줄 거면서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맞아요. 나도 이제 올바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원래 할 법한 선택을 못하는 거? 그쵸. 그게 다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 왜 이렇게 지금 바보같이 행동하지? 근데 그런 게 약간 사랑이 만드는 바보. 로맨틱해. 네오님은요? 저도 삼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뭐야? 뭔가 나만. 근데 그래서 좀 싫기도 했어요. 왜요? 스스로가 바보 같다라는 거 느끼는 감정이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다는 게 좀 슬펐어요. 진짜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사랑에 빠진 이만큼 빠져서 바보일지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ING일 때는 그거조차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짓도 하네? 아니, 내가 지금 되게 깊구나 감정이.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스스로에 또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지면은 쌍욕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삼순이의 바보 같은 짓은 좀 세게 바보 같은 짓이라서 마음이 아팠나 봐요. 제가 아 진짜요? 진원이를 삼순이는 얻기 위해. 생각보다 그 약간 덜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근데 은찬이랑 비교해보세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말고 얘가 날 계속 내 앞에서 물건을 던져도 얘가 나를 사람답게 나를 대해주지 않는데도 굴하지 않고 다음에 가서 죽도 만들어주고 막 이걸 또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삼순이가 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지만 속상한 거죠. 근데 전 궁금했던 게 삼순이가 얘를 사랑해서 그런 걸 참아주는 인물로 해석하셨어요? 안 그럼 원래부터 그걸 좀 괜찮은 사람으로 해석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얘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진원이한테 너무 빠져서 이것도 괜찮게 보이는구나로 읽기보다는 얘는 원래 그냥 이런 걸 좀 용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거에 그렇게 막 분노하거나 그런 그럼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게 아닌 거니까 두 번째로 되면 조금 적었어요. 그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니까 원래 자체가 삼순이가 그게 되니까 그래도 그것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살짝 자꾸 내 이름은 김삼순 뭐 나는 뭐 나를 지켜 막 이런 멘트를 일부러 하는 것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소원 아닌가? 이 인물한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말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오글거렸어요? 아니면 커피 프린스에서 자막이 더 오글거렸어요? 삼순이가 갑자기 누가 봐도 책에 나올 법한 명대사 휘릭 내뱉을 때 있잖아요. 막 초콜릿은 이런 얘기 할 때가 오글거렸어요. 커프 자막이 오글거렸어요? 저는 생각보다 둘 다 그렇게 오글거리지 않았어요. 몇 년도생이세요? 대박이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나 봐요. 저는 근데 커프는 오글거렸는데 그때 그 감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오글거림조차도 살짝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었다면 이거는 살짝 아무 감정이 없던데. 저도 엥?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냥 용인해요 다. 그래 그 시절 감성 난 이해 못함. 그래 그럼 다 괜찮아져요. 이해 삼순이처럼 다 이해해 마인드가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 못함 이로요. 해탈의 마인드로 가지고 가면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삼순과 진원이는 결혼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해야 되는데. 격한 공감. 해야 되나? 돈이 많으니까. 에이. 근데 사람 버릇 걔 못 준다고. 맞아요. 때리는 사람은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뭔가 진원이가 이제 진짜로 자기의 마음을 자각하고 나서는 삼순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기간이 약했어요. 저는 오히려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잘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애초에 사귀기로 했으면서 이별 여행 오케이 하고 이별 여행에서 그 연락 안 하잖아요. 맞아. 엽서가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그런 부분이 얘는 뭐 많이 써줬잖아요. 그래도 잘못 간 것뿐이지. 아니 저는 지금 비둘기 세대냐고요. 전화 한 판에 너를 보고 싶어서 달려갈까 봐? 그런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옛날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상처 많이 줬지만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이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에 맞아요. 헤어져라 그냥 적당히 사귀다가. 근데 진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삼순이는 이 연애를 통해서 얻는 게 없네요. 얻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돈. 꼭 결혼까지 해야 돈이 생기는 건데. 데이트 비용? 연하남? 어쨌든 진원이가 사람으로 개가천선을 해도 그냥 보통 친절한 사람보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삼순이는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더라도 이제 그냥 진원이의 인성 나아지기에 일조한
한 명 정도로 지나갈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하네요. 저도 결혼을 그랬어. 어쨌든 진원이의 성격으로 인해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또 그 성격과 더불어 집안이 짱짱하시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제가 생각보다 그 미디어 속 인물한테 큰 관심이 없나 봐요. 저는 그냥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쁜 엔딩. 네. 아니 맞아요. 왜냐면은 아니 좋다는데 어떻게 맞아, 연애를 맞아. 하고 있잖아요. 좋아 죽겠다는데. 맞아. 뭐, 팔랑팔랑. 삼순이가 뭐 네가 그래 그렇다면은 뭐 결혼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약간 그 땡심당처럼 이제 삼순이 제과대빵 좀 엄청 크게 차려주고 이제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런 엔딩. 뭐 어떡해요. 본인이 좋다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 시절 꽉 막힌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지 않고 삼순이를 당찬 인물로 만드는 게 이 드라마가 당시에 좀 틀을 깨는 거라 인기가 있지 않았나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2부로 넘어와서 일치월장이 말아주는 내 이름은 김삼순의 모든 것. 빠밤. 첫 번째로는 희진이 시점에서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코멘터리를 보면 감독님은 여주와 서브 여주의 경쟁 구도 속 악녀를 맡는 서브 여주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응원받는 서브 여주를 만들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희진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봐보려고 합니다. 희진이는 진원이를 옆에 계속 두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갔다 온 시점에서요? 네, 갔다 온 가기 시점. 전에 솔직하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저도, 뭐 그러고 와서는 뭐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나? 그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 희진이는 그냥 일단 숨겼잖아요.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없는 이상 본인의 최선을 다해 매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된 거니까 그건 뭐 상대방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쵸. 여기서 본인, 희진이 더 잡았으면 추해졌겠죠. 본인이 솔직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수밖에. 그러면 이별 여행을 사실상 그 자기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게 이별 여행과 다를 게 없잖아요. 희진의 이 심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그 아까 제주도 현진원 심리에 이어 두 번째 큰 동그라미가 나온 큰 물음표가 나온 장면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욕심이죠, 욕심.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의 연장선이거나 안 그러면 얘가 아직 나한테 이것까지 해주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희진이가? 이것까지 해준다면은 아직 나한테 확률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라고 희망 고문했을 것 같은데요. 완전 진짜 정리를 위해서보다 응. 진원이를 그러니까 돌릴 수도 있겠다가 더 음. 마음이 컸을까요? 정리가 컸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더라도 마지막에 매몰차게 나를 이렇게 버리고 끝나는 거랑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끝나는 거랑 후자가 조금 더 기분이 덜 상처받잖아요. 그 희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단 되는 데까지는 얘가 나한테 계속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살짝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진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은 결연해 보였죠. 사실 둘이 보니까 학생 때부터 사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과거 회상을 보니까 그러면은 꽤 오래 사귄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둘이 그러니까 중간에 헤어졌던 기간을 빼면은 뭐 한 5년? 그게 회상이었어요. 삼순이 상상 아니었어요? 근데 꿈이었잖아요. 그 현진원의 꿈. 그래서 이제 뭐
오래 사귀었으니까 사실 오래 사귀면은 그렇게 단칼에 물 자르듯이 우리 헤어져 내일부터 남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원하던 재결합을 한 상태였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얘가 무의식 중에 자꾸 삼순이라고 부르고 나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그래 우리는 다시 이어질 수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마음 정리를 하자. 노력을 해보자. 마음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었을까요? 저도 정리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나름 그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도피성으로 떠난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뭔가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서 정말 정리를 하고 이제 나도 새로 잘 시작하기 위한 인 것 같지만서도 뭐 굳이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희진이는 누구를 선택해야 행복했을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헨리죠. 아니 저 아직 그 앞에 아니요 헨리. 여러분 형용사가 있어요. 잠시만 오케이. 기다려봐요. 내가 좋아하는 진원데 나를 좋아하는 헨리. 헨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나를 좋아하는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진헌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진헌이랑은 이미 실패한 관계예요. 사랑을. 그래서 미련이 있지만 이거는 아쉬움을 가질 수는 없다. 이미 시작했다 끝났다.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사랑 찾아가라. 나한테도 잘해주는데. 재회가 어려운 이유죠. 왜 헨리시죠? 일단 헨리가 더 다정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러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도 빼미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진원이랑은 이미 연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면. 근데 그 연을 자꾸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냥 서로 상처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군데요? 저도 헨리죠. 이거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헨리를 선택하면 이제 건강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가 이익까지 있잖아요. 주치의잖아요. 네, 앞만 봐도 헨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시 정려원 배우님 미니홈피가 전국 1등이고 1000만 명이 넘게 다녀갔었다고 해요. 아직도 희대의 그 구여친 장면 하면 주차장에 앉아 우는 씬이 엄청 회자가 되는데 그래서 구여친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여자인 한유주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본인 취향대로 누가 더 매력적인 캐릭터인지를 한번 뽑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개를 먼저 했으니까 유희진과 한유주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유주요 저는. 저도 한유주예요. 저도 오. 한유주. 제가 먼저 말해보자면 전 일단 사람이 외적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외적 취향 정말 좋아하네요 한유주 씨를.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시절 그 느낌으로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인성은 유주가 훨씬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희진이보다도 근데 그게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호락호락하지 않음? 그쵸. 내 예상대로 행동해주지 않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매력 있고 착해야 매력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드라마상의 구도로 봤을 때 한유주는 자기가 2명을 손에 쥐고 있는 입장이었고 맞아요. 여기 정려원은 이제 자기가 손에 달린 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한유주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네오님이랑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전 유희진이 더 나빴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약간 한유주는 보면서 한유주가 이제 고은찬하게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그렇게 막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얘는 어른이죠. 할 만큼 했다고 맞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유희진은 약간 싸우자 덤벼라 약간 이런 태도로 나가서 얘가 좀 더 어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유주는 약간
그러니까 라이벌의 구도지만 응원하게 되는. 그래서 맞아요. 더 매력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정래원님이 더 얼굴 취향은 제 취향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전 또 옷 스타일만 보면 희진이가 옷을 진짜 잘 입더라고요. 맞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또 주인공들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삼순 대 고은찬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고은찬이. 고은찬이겠죠? 아니, 커피 프린스 좋아하시잖아요. 이러다 커피 프린스만 뽑겠네. 그건 아닌데 아무튼 하하. 저 은찬이 같이 당찬 그런 캐릭터를 어렸을 때부터 만화로부터 많이 봐서 그런지 애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명랑소녀?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맛이. 근데 또 똘끼도 있고 귀엽고 이런 느낌. 이렇게 말하니까 은찬이가 그 삘릴리 개구리 아니면 하니 이런 느낌인데 저도 은찬이가 좋아요. 왜냐면 은찬이가 좋아서 좋다기보단 김삼순이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때 당시 김삼순은 굉장히 보기 드문 여자 캐릭터였지만 사실 2024년이나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20대 중반 이 보기에는 김삼순의 어떤 성격이 그렇게 특이한 여자 성격이 아니지 않아요? 이런 맞아요. 친구들이 더 많고 나조차도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를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얘가 가진 매력이 딱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아닌 느낌? 그거 조금 무지막지할 때가 있다? 뭔가 그런 순간들도 꽤 있었어서 그렇긴 해요. 그럼 저는 삼순이. 오. 왜냐면 어려워요. 근데 비빔밥을 사실. 맛있게 먹어서 맞아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고 거기에 소주 반잔 딱 걸치는 게 진짜. 뭘 알아. 근데 어렵거든요. 삼순이랑 은찬이 둘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은찬이는 약간 너무 알가닥이에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런 사람 살짝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말티즈 같아. 넘어섰어요. 은찬이는 어떤 지경을. 그래서 약간 거기는 약간 한결이가 은찬이를 키우는 느낌? 근데 여긴 삼순이가 진원이를 키우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 삼순이가 좀 더 인간적으로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인데 이 드라마가 수위 논란으로 뉴스에 언급됐었대요. 당시에요? 무슨 수예요? 그 콘돔이 너무 대놓고 약간 이런 그런 그럴만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고 약간 이래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해도 돼 약간 웅성웅성 이 정도 분위기였나 봐요. 근데 확실히 약간 그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세상이 많이 그쵸. 바뀌었으니까 평범해 보이는 그 포인트들이 그땐 센세이션 하긴 했었나 봐요. 캐릭터나 아니면 연출이나 그런 게.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커프나 김삼순처럼 옛날 드라마가 좀 더 수위 면에서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격적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커피 프린스도 그 엄청난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제 키스를 엄청 진하게 하고 이제 맞아요. 다음 날이 되는 약간 그런. 근데 요즘 드라마가 오히려 약간 그냥 온리 키스신의 모든 걸 열중시키고 약간 키스신 원메타로 가는 거 같아요. 맞아. 그래서 더 이때 드라마가 더 옛날 드라마인데 더 그런 장면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느꼈어요. 오히려. 맞아. 범위는 확실히 옛날 드라마가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섬세하지 않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쵸. 그러면 총평으로 넘어갈 건데 빼미님이 이미 입을 마이크에 거의 붙이고 계시네요. 말하려고 근질근질해요. 고유빼미 시간. 저는 4점이요. 왜요? 왜 4점이시죠? 왜냐면 일단은 그 2024년 버전으로 많이 보실 텐데 그 줄인 이유는 있겠죠? 왜냐면 아까 그쵸. 말씀하셨다시피 폭력적인 장면이라던가 좀 시대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피디님께서 걸러내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더 보기 편한 완성본이 됐긴 했겠지만 이게 절반가량이 잘려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감정선이나 사건의 그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군데군데. 맞아.
그래서 막 3분 전까지는 막 좋다 그랬다가 4분 이후에는 막 갑자기 싫다 그랬다가 이게 너무 휙휙 뒤바뀌는 느낌이 들어서 전 좀 흐름에 방해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단 여자 주인공이 삼순인데 제가 그렇게 이 캐릭터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애정하지 못했고 남자 주인공의 그 멋짐, 남성미도 잘 안 느껴졌고 너무 옛날 드라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먼저 말을 아 하자면 진짜 다 뺏기고 있어. 네. 저는 3점입니다. 어. 왜냐면은 제가 아마도 커피 프린스도 4점인가 5점인가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커피 프린스보다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점수를 일단 주고 싶었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그 당시에 함께 이 시청률 50%가 나왔을 때 봤다면 너무 재밌게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24년에 와서 이제 줄여진 8부작짜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명성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밌게 못 즐긴 것 같아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저도 3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또 빠진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는 뭘까요? 자꾸 생각나가지고 뭔데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세요? 알죠. 근데 그것도 웨이브에서 이렇게 똑같이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나온대요. 아무튼 그 옛날 명작 드라마 막 30분 몰아보게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걸 한번 본 뒤로 막 계속 생각이 나고 임수정 씨가 너무 예뻐서 막 꿈에 나올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라고 해서 무조건 시대상에 안 맞고 다시 보기 힘들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재미가 더 커서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들이 있는데 꽃남이라던가 아무튼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제 생각에도 김산순이 저에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다. 뭔가 기존의 틀을 깬 여주의 느낌인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캐릭터는 구시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너무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그런 모습도 별로 보기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삼순이가 인해인가? 그 친구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건 멋있긴 하더라고요. 어른의 느낌이 또 거기선 풀풀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3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나이만 먹은 것 같고 이래도 사랑도 서툴지만 언제나 씩씩하고 솔직한 삼순이처럼 오늘 방송을 들으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삼순이들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